여우비와 함께하는 농촌 비정오염 예방 수칙. 빗물바지? 농촌으로 와버렸네. 강물이 왜 이렇게 더럽지? 농촌에는 빗물바지가 없나? 여우비, 알려줘요. 비저오염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죠? 비저오염이란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오염을 말해요. 비저오염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여요.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도시와 농촌의 비저오염 물질 차이점이에요.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차량, 공장이 쉽게 떠오르는데요. 자동차로 인해 기름과 그리스가 발생하고 공사장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잔재물에서 중금속과 협작물이 발생해요. 농촌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논이나 밭이 떠오르죠? 농사를 위해 사용하는 비료나 농약이 비저오염원이 될 수 있답니다. 질소와 인으로 이루어진 비료는 빗물로 유출되어 조류의 성장을 촉진해 수질을 악화시키고 농약은 생태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 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유기물질, 토사는 도시와 농촌 모든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저오염 물질이랍니다. 하지만 토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저오염의 경우는 그래프와 같이 농촌에서 발생하는 양이 과반수를 차지해요. 특히 농촌의 토사 같은 경우 비료와 농약이 포함되어 있어 더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고요? 도시지역 비저오염에 대해 먼저 알려줄게요.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저오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함유식 하수관이에요. 함유식 하수관이란 오수와 빗물을 하나의 관으로 수송하는 방식을 말해요. 이러한 시스템은 비가 오지 않을 땐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만 강우 시에는 유출량이 증가하여 차집 용량 이상의 하수와 빗물을 하천으로 방류해요. 이때 오염물질이 같이 배출되어 수질 오염 문제를 일으킨답니다. 도시 지역의 도로는 물이 잘 스며들지 않아 비가 오면 많은 양의 강우 유출수가 발생해요. 또한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자연 정화작용을 거치지 못한 다양한 오염물질이 도로 위에 쌓여요. 이 오염물질들이 강우 유출수와 함께 떠내려가 비저오염을 일으킨답니다. 농촌 지역의 비저오염 특성은 어떨까요? 농촌의 경우 자연적인 조건, 인위적인 조건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요. 자연적인 조건에는 강우의 세기와 양, 흙의 성분, 경작지의 경사 및 길이, 지형 조건이 있어요. 인위적인 조건은 지역별 토지 이용 상황, 비료 사용량, 관계 및 배수 등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농업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두 조건에 의해 오염물질 발생 특성의 편차가 심하답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획일적인 대책 마련이 어려워요. 비저오염원 관리와 저감에도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있는데요. 도시 비저오염은 단위 면적당 오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되지 않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많고 저감시설 설치가 용이해서 다양한 시설을 통한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농촌의 비저오염은 배출원이 광범위해서 시설 설치가 어려워요. 또한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비구조적 방법이나 친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가 절실한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저감 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농촌지역 최적관리 기술에 대해 알아보아요. 최적관리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시스를 줄여 BMPS라고도 일컫는 이 기술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을 뜻해요. 농촌의 비저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최적관리 기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농업지역에서의 최적관리 기술 첫 번째, 논에서 배수 물꼬를 높이기. 논에서 배수 물꼬를 높이면 질소와 인의 지표 발생량을 줄일 수 있어요. 두 번째, 화학 비료 대신 비료 성분이 천천히 방출되는 완효성 비료를 사용한다면 비료 효과의 지속 시간도 늘어나고 질소와 인이 적게 발생돼요. 세 번째, 토양 피복하기. 토양 피복을 하면 토양 유실을 방지하고 비저오염 물질 발생 저감이 가능해요. 네 번째, 잔디 식생 여과대, 식생 밭두렁, 실트웬스와 같은 친환경 배수로를 조성하면 식물을 통해 빗물 유출수가 정화되고 흙탕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5번째, 침투 집단과 침사구를 통해 빗물이 유출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외에도 강우 유출 수로를 제한하는 등고성 경작, 한 농지에 여러 작물을 돌려 농사짓는 윤작, 비료 사용을 줄이는 녹비 식물 재배가 있어요. 가축 지역에서는 가축 분뇨 퇴액비 활용, 폐기물 저장 연못 및 저장시설 설치, 축사 구조 개선, 가축 폐기물 살포량과 시기 조절 방법이 최적 관리 기술로 사용되고 있어요. 농촌 지역 특성상 발생원에서의 비점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강, 하천 전체 유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각 지역 농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촌 비점오염 저감을 위한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야 한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비점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를 실시해요. 수질오염 총량제는 목표 수질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각 지역의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하는 제도예요. 이 외에도 가축 분뇨 관리제, 지역 단위 양분 관리제, 공익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저건 뭐예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농촌 거버넌스라는 것이에요. 농촌 거버넌스는 주민들에게 농촌 비전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식 중 하나예요. 또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연계 관리가 필요하고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농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부족하다고 해요. 해외에서는 비용 분담제, 질소 관리제, 교차 준수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서 농촌 지역의 비정모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적용된다면 정말 좋겠죠? 지금까지 여우비와 함께 농촌 지역 비점오염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다 같이 비점오염 줄이기 함께해요. 아니 왔어?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이은호 할아버지이십니다. 아주 뭐하고 계세요? 아유 밭 좀 갈고 있어. 더워 죽겠네. 아유 걸음 치시는 거예요? 아유 여기 그 비료 쓰고 있어. 비료요? 옛날에는 거름 썼었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화학 성분 있는 그 비료 쓰고 있어. 비료 뿌리기에 한창인 할아버지. 아이고 정말 더워 보이네요. 할아버지 너무 많이 뿌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걸 많이 뿌릴수록 많이 자라는 거예요 이거. 아유 사실 비료는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오염물질로 분류가 됩니다. 이 때문에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무럭무럭 많이 자라렴. 많이 먹고 많이 커야 된다. 할아버지 근데 밭에 벌레가 하나도 없네요.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말해주면 난 또 못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사실 이게 비법이 있어. 비법이 있으시다는 할아버지. 이게 농부들이 고슬 땀 흘려서 한 땀 한 땀 만든 이 정성이요. 이걸 다 뿌려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곳에 다 뿌려가지고 이거 벌레 다 없애는 게. 하하, 정성이라니 할아버지가 참 재밌으시죠? 농약은 오염물질이지만 농업에는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에 비료나 농약 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럭무럭 많이 자라렴. 많이 먹고 많이 커야 된다. 농사를 마치신 할아버지, 갑자기 불을 붙이신다. 아니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 돈 들어 이거 다 자연으로 태워 돌려 보내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다 돈 드는 거야. 이 농촌에서 다 이렇게 해요. 이게 다 자연으로 태워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할아버지, 쓰레기 불법 소각은 불법인데에다가 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먹어야겠다. 할아버지 그거 그냥 두고 가시는 거예요? 에? 이거 내일도 쓰는 거요. 이거 뭐 내일도 와서 해야 돼. 비료를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시는 할아버지. 방치된 비료는 오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료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처럼 농촌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비전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농촌 비전오염과 도시 비전오염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농촌 지역 비전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비전오염은 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공지역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요. 일상 속에서는 자동차의 배기가스화, 타이어 분진, 무단 투기된 쓰레기, 반려동물 산책 시 처리하지 않은 배변 등이 비전오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사업장에서는 트럭, 자동차 통행으로 발생한 기름과 방치된 목재, 금속 등의 산업 원료, 세차 후 남은 세륜, 세차수 등이 비전오염을 발생시킵니다. 발생한 오염물질들은 주로 강우 시 유출되어 수질 악화 및 수 생태계 파괴를 유발하는 비전오염 물질로 작용합니다. 농촌 비전오염은 도시 비전오염과 달리 주로 농업활동에 의해 농경지에서 나타나는 불특정 오염 발생원으로 농가 밭은 물론 과수원, 초지, 비닐하우스 등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전오염원 또한 대부분 강우시 배출되는데요. 이때 생활폐수, 생활쓰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에 의한 잔여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어류 폐사나 하천, 호수의 부영향화 및 녹조 발생 촉진 등 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전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0이란 농업에서 거름을 주는 일을 뜻하는데요. 12 처방을 통해 토양에 알맞는 비료의 종류와 사용 적정량을 처방받아 과도한 비료 사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비 소식이 있을 때는 비료나 농약 살포를 자제하여 오염물질이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농약병이나 비료포대 등의 농업용품을 실외에 방치하면 우천 시 토양에 스며들어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꼭 사용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축분이나 퇴비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덮개 등의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강우 시 농업용수가 하천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농업용수가 유출되면 토양 성질 악화, 관계시설 및 농작물 피해, 농산물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출 최소화를 위해 적정량만을 공급해야 합니다.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거나 하천면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등의 행위는 하천 및 토양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쓰레기는 꼭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촌 비전오염과 도시 비전오염의 차이점, 농촌 비전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비전오염 저감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요. 저희 비오와 함께 비전오염 예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보아요. 안녕!
깨끗한 농촌을 위한 농촌 비정오염 저감 매뉴얼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비정오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면 유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불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 강우로 인해 유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정오염원은 도시와 농촌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도시의 비정오염원은 산업단지 내 제조,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주택단지 내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합니다. 도시의 비정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변동이 적어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한 편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은 어떨까요? 먼저 농촌의 비정오염원은 대표적으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데요. 직물 생산 활동이나 인위적 개발로 인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소, 돼지 등 가축을 기르는 목축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 밖에도 농촌 내 다양한 공간에서 비정오염이 일어납니다. 이번엔 농촌에서 비정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촌의 비정오염 원으로는 농경지에 남은 비료, 병충해 방지를 위한 농약, 가출 배설물 그리고 방치된 영농 폐기물이 존재합니다. 겉보기에 작은 농촌이지만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다양한 비정오염 물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비정오염원은 오염 물질과 오염 과정의 변동이 심해서 관리와 정화가 힘듭니다. 관리 정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으로 흘러듭니다. 강에서는 녹조 현상, 어류 폐사 및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농촌 비정오염을 어떻게 저감할까요? 첫째로 강우 예보 시 농약 살포 자제하기. 농약을 살포한 뒤 비가 온다면 농약이 하천으로 유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비료 방치하지 않고 비닐로 덮어놓기. 사용하다 남은 비료는 비를 맞지 않게 비닐 천막으로 덮어두면 좋습니다. 셋째, 영농 폐기물을 방치 및 소각하지 않기. 땅과 대기에 남은 오염 물질들이 비와 함께 유출되기 때문에 방치, 소각을 해선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내기철 논 물꼬를 높여 흙탕물 유출 방지하기. 물꼬를 높인다면 토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만 잘 지켜도 비정오염 저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촌 비정오염 줄이고 깨끗한 내일을 만들어요.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정오염원은 대부분 강우시 배출되며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잉 시비, 농약 및 제초제, 토양 유실, 농업 배수 등과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법 소각, 생활 폐수, 생활 쓰레기 및 영농 폐기물 등에 의한 잔여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 비정오염은 단위 면적당 배출 부하량이 높고 저감시설 설치 등이 용이하여 현재에도 다양한 구조물을 통한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촌 비정오염은 배출원이 광범위하여 시설 설치가 어려워 비구조적 방법이나 친환경을 고려한 유역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촌 비정오염원 저감 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오염원은 물고 조절 장치, 토양 검정 시비, 초생대 조성, 완효성 비료 등의 농업 최적 관리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고 조절 장치는 논에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논의 배수량 조절을 통해 비저모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토양 검정 시비는 토양의 상태를 미리 검정하여 토양에 함유하고 있는 영양 성분에 맞추어 적절한 비료 사용을 유도하고 과잉 시비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초생대는 경작지 경계에 따라 밀도 있게 조성되어 띠 모양의 식생대로 토양 유실을 저감시켜 비료나 농약으로 인해 오염된 유출수를 저감시킵니다. 완효성 비료는 일반 비료와는 달리 알갱이가 코팅되어 작물의 생육 시기에 따라 필요한 성분량만큼 양분을 공급하며 추가 시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원은 분리수거하기, 폐기물 관리, 소각하지 않기, 깨끗한 환경 유지 등이 있으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꿀비 소식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저모염이 무엇인지 비저모염 예방 방법을 알쓸 꿀잡을 통해 알려드렸는데요. 비저모염에도 농촌 비저모염과 도시 비저모염으로 나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철, 농촌에서는 농업활동이 한창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꿀비 소식지에서는 농촌 비저모염과 도시 비저모염의 차이, 농촌 비저모염 예방 수칙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도시 비저모염과 농촌 비저모염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도시 비저모염은 도시 지역 중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제조, 가공 및 주택단지에서의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뜻합니다. 도시 지역 비저모염 물질은 크게 8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토사, 영양물질인 질소와 인,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기름, 중금속, 제초제, 살충제와 같은 농약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농촌 비저모염은 무엇일까요? 농촌 비저모염은 비저모염 중에서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농경지에 남아있다가 강우시에 유출되는 비료와 농약, 토사 초지에 방목된 가축의 배설물, 미처리 축산폐수와 같이 농업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농촌 비저모염 물질들이 하천이나 강, 바다로 흘러가게 된다면 수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 먼저 농약과 비료가 수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생물 농축으로 어류 폐사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퇴비와 축산 분뇨가 수계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면 세균 유출, 용존산소 고갈, 녹조 발생 촉진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사가 하천이나 바다에 유입된다면 수생물의 호흡, 성장, 생식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농촌 비저모염 물질들을 저감하기 위한 예방수칙 6가지를 꿀비가 이번 소식지를 통해 들고 왔습니다. 저희 꿀비와 함께 예방수칙 6가지를 보러 가실까요? 예방수칙 첫 번째는 쓰레기 방치하지 않기입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비료포대 등 농사를 지으면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방치하거나 함부로 소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수칙 두 번째는 물고 높이기입니다. 모내기철, 물고 조절기 등을 실시하여 논에서 흙탕물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합니다. 예방수칙 세 번째는 일기예보 확인하기입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예보가 있을 때는 농약과 비료 살포를 자제하고 농업용수는 강우시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방수칙 네 번째는 녹비작물 재배종자대 지원 지속 추진입니다. 녹비작물이란 화학비료 대체 또는 절약을 위해 생채로 토양에 넣어주는 일종의 비료식물입니다. 녹비작물은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합성농약 사용량 절감, 지력 보강, 경관 조성 및 밀원을 제공해 생태 환경을 조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예방수칙으로는 시비 처방받기가 있습니다. 비료는 토양에 맞는 비료와 비료 사용량 적정량을 처방해주는 시비 처방을 꼭 받아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영양물질이 하천에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시비 처방은 흑토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 6번째 예방수칙은 완효성 비료 사용하기입니다. 완효성 비료란 물과 접촉 시 서서히 용출되는 유실이 적은 비료입니다. 유실량은 적지만 작물의 흡수 이용률은 높기 때문에 수질과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비 소식지와 함께 알아보는 농촌 비점오염 예방수칙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저희 꿀비와 농촌 비점오염을 예방하기로 약속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재밌고 유익한 비점오염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꿀비 소식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늘은 그토록 심각하다는 비점오염을 위해 농촌 지역을 찾아가 보았다. 여기도 오염, 저기도 오염. 한눈에 봐도 오염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니 사장님 나한테 시켰다 농약 뿌리라 시켰다. 나 알아 이거 환경에 안 좋아. 근데 어쩔 수 나도 없다. 여기 이러한 농약들은 비점오염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농촌 지역의 비점오염은 무엇뿐일까요? 도와주세요, 박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먼저 여기서 농촌 비점오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은 대부분 비점오염 유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오염 물질의 변동성이 심해서 관리 기준 정립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한 기술 및 경험의 부족으로 관리가 어렵죠. 특히 논밭의 경우 제초제와 살충제와 같은 농약 살포, 비료 사용, 방호 시 토양 침식에 따른 영양 염류를 함유한 토양의 유실 등이 있으며 특히 저기 보이는 밭의 경우에는 측분을 포함한 퇴비 사용에 따른 고농도 영양류가 함유된 토양 입자들의 유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비점오염은 과연 농촌에만 국한된 현상일까요? 최성원 박사님 다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또 뵙습니다. 이 비점오염은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점오염은 도시에도 정말 잘 기억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붕, 도로, 길가 등에 쌓여있던 오염 물질이 나무지 비가 내릴 때 물물에 쓸려서 하천으로 유입되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수설을 할 때 생기는 자동차의 돌짝,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생기는 타이어 분질, 또 담배 꽁초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바닥에 버리든 등의 이런 무단 쓰레기 투기와 해야동물 배변 등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오염을 초래합니다. 이해되시나요? 현재 농촌에서의 비점오염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료 화면을 통해 이러한 실체를 보다 실감나게 느껴볼까요? 자료화면 보시죠. 에이, 거기 뭘 찍고 그래. 자, 확인하시나요? 이렇게 비점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농촌에서 비점오염이 심각하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이런 오염들을 두번 봐야 합니까?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까요? 그럴 리가요. 물론 우리에게도 저감 가능한 지역이나 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농경지의 빗물오염을 방지해주는 착한 웅덩이 신사무가 있습니다. 이는 밭을 경호할 때 물이 빠져나가는 지점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며 방우 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알기로는 농약으로 인해 비점오염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이를 이해 바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팬시분이 말씀해주신 대로 농약으로 인해 비차오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농작물 재배일 20에서 30일 전까지만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낙수기에 농약, 류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논 날리기로 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비예보 시에는 농약 살포를 자제하여 마지막으로 모내기철에는 논에 물꼬를 넣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많은 사용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관리 기술 베스트 매니지먼트 프랙티스는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기법을 통칭합니다. 요 근래 이러한 기술의 사용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경우 방풍류, 학생여과제, 소생술, 생활림 왕충제 등 여러 관리 기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이런 관리 기술이 많으니까 많은 농촌에 사시는 농부분들 혹은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비점 오염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비점 오염을 예방하고 저감시킬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셨죠? 그럼 노력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점 오염 서포터즈 2기 비밀 친구입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 농촌에는 농업 활동이 한창이에요.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는 비점 오염 유입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해요. 그렇다면 농촌 비점 오염이 어떤 오염인지 저희 비밀 친구와 함께 알아볼까요? 농촌 비점 오염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더 자세히 어떤 물질이 있는지도 알아보아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농촌 지역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오염의 발생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생활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인데요. 음식물 쓰레기, 비닐, 다양한 플라스틱 물품과 폐 가전제품들이 여기 해당돼요.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 소요되니까 특히 신경 써야겠죠? 두 번째로는 농업 투입제로부터 야기되는 오염이에요. 사용 과정과 사용 후 발생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용 과정에서는 농약과 비료, 사용 후에서는 비닐과 봉지나 폐시설 기자재들이 있어요. 여기서 농약은 성분이 휘발되어 대기오염은 물론 토양에 축적되어 하천으로 흘러가 토양과 수지를 동시에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가 필요해요. 셋째는 농산물 생산 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이에요. 대표적으로 축산분뇨가 있어요. 분뇨에는 질소와 인의 함유량이 높아 오염원으로 작용해요. 농촌 지역은 대부분 비점 오염 유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오염 물질의 변동폭이 심하여 관리 기준 정립이 어려워요. 이번에는 도시와 농촌 비점 오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도시 비점 오염은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제조, 가공 및 주택단지에서의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해요.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이 있어요. 오염원이 발생하는 범위가 농촌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에 반해 농촌 비점 오염은 생산활동 및 인위적 개발로 인해 발생하고, 오염원 흐름의 분산 및 분산되는 정도가 광범위해서 관리가 어려워요. 또 시설물 설치에 따른 집수가 어렵고 대부분 비점 오염 유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오염 물질의 변동이 폭이 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비점 오염 저감 방안에 대해 알아봐요. 먼저 구조적 저감 방법으로 조류형 시설, 인공습지, 침투도랑, 식생수로 순으로 알아볼게요. 조류형 시설은 모든 형태의 토지 이용에 적용 가능한 시설 중 하나예요. 주요 제거 기작은 입자상 물질의 침전이며 공간 활용이 우월한 시설이에요. 농촌 유역에서의 오염물질 확산은 강우 시 유역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점 오염이 줄을 이뤄요. 강우 강도나 지속시간과 같은 강우의 특성이 오염물질의 배출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농촌 환경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물의 순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점 오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인공습지. 인공습지는 강우 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얕은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이에요. 또 용전성 물질의 제거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미관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산적 가치를 향상시켜요. 사진만 봐도 가고 싶죠? 다음은 침투도랑이에요. 침투도랑은
강우 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밀착한 도랑에 자갈이나 돌을 충전하여 조성한 일종의 지하 저수조로서 차집된 강우 유출수는 도랑의 바닥을 서서히 통하여 하부 토양층을 침투해 지하 수면에 도달해요. 소규모 집수구역에 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토사와 같은 입자성 물질을 적게 함유한 노면이나 포장면 강우 유출수 처리에 적합해요. 침투형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마지막 구조적 저감 방법인 식생수로. 식생수로는 식생으로 덮인 개수로를 통하여 강우 유출수를 이송시키는 시설로 식생에 의한 열과 토양으로 침투 등의 기작으로 강우 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이에요. 다음은 비구조적 저감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등고선 경작법. 우리나라의 밭은 극경사와 복잡한 지형 여건으로 토양 침식이 많이 발생되는 특성을 안고 있어 계절적인 재배 작물로 인한 영향도 커요. 따라서 밭에서의 보존 경작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매우 중요해서 밭가릿이 밭고랑의 설치 방법으로 등고선 경작 방법이 권장되어야 해요. 다음은 녹비 재배 및 간생 식물 식재. 우리나라 밭의 농작물은 계절적으로 재배되는 특성을 안고 있어요. 봄철에 재배되어 하절기에 수확하고 다시 이모작을 경작하거나 후경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동절기를 거쳐 봄철에 수확하는 경우죠. 이와 같이 계절적 작물 재배는 수확 후 다른 작물의 성장기간 동안 강우지 침식 발생이 증대되는데 작물에 의한 토양 표면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배 순서를 정하는 게 좋아요. 농경지에서 식물을 일정 기간 자라게 한 후 지상물을 직접 갈아엎어 녹비로 사용하는 작물을 녹비작물이라고 해요. 녹비작물에는 대표적으로 보리, 호밀 등이 있는데 화학비료 및 합성 농약의 사용량 절감, 지력 보강, 기후변화 대응, 경관 조성 및 밀원 제공으로 생태계 보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다음은 지표면 멀칭이에요. 멀칭이란 농작물을 재배할 때 경지 토양의 표면을 덮어주는 것을 말해요. 집, 건초, 부직포로 멀칭하여 침식을 방지하고 보수 효과도 커 비점 오염 관리가 가능해요. 그러나 비닐 등으로 밭 표면을 멀칭하는 것은 강우 유출 수량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배수로와 인근 하천수로의 침식과 토사 유출을 증가시키므로 그 사용을 지양하고 식물 잔재물이나 필수성이 큰 멀칭제를 사용해야 해요. 다음은 친환경 배수로 조성이에요. 평상시 농지 배수의 침투 능력을 높여서 지하수 함량과 침투에 의한 하천으로 직접 유출을 최소화하고 강우 시에는 원활한 배수 능력을 가져서 홍수 시에 안정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하며 사면에 적정한 식물의 생육으로 자연정화 능력을 향상시켜 친환경적인 생산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해요. 지금까지 농촌 비점 오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누군가의 큰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작은 노력으로도 비점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비점 오염 없는 친환경적인 지구가 되는 그날까지 비밀친구와 함께해요. 오늘 영상 마칠게요. 농촌 비점 오염 저감 실천 매뉴얼. 기상청의 최근 10년치 자료에 따르면 호우는 장마 시즌인 8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 전후로 6월에서 9월의 강수량이 다른 달의 강수량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출량이 많아져 비점 오염원 노출도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마가 오기 전에 비점 오염원을 미리 제거하며 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도시와 농촌 비점 오염의 차이와 농촌 비점 오염 예방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일어나는 비점 오염은 농업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불특정 오염원을 의미합니다. 농촌의 비점 오염원 종류는 밭, 논, 가축, 과수원 등이 있는데요. 논과 밭은 공통적으로 토양의 유실로 인해 비점 오염이 발생합니다. 밭은 나지 상태로 노출된 토양이 강우에 쓸려 나가면서 일어나는 토양 유실과
강우에 의해 비료나 농약이 흘러나가는 것이 비저모염원으로 작용합니다. 논에서는 썰해질로 인해 비저모염이 발생하는데 썰해질은 모내기 전 갈아놓은 논에 물을 대고 흙덩어리를 부숴 논바닥을 판판하게 고르는 작업입니다. 썰해질을 하며 발생하는 대량의 흙탕물이 비저모염원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축은 가축의 분뇨에 의해, 과수원은 농약에 의해 비저모염원이 적용됩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비저모염은 다양하게 사용된 토지에서의 각종 오염이 강우에 유출되어 수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비저모염원으로 작용합니다. 토사는 강우 유출수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오염물질로 다른 오염물질과 흡착되어 이동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수 생태계의 광합성과 호흡을 방해합니다. 영양물질은 비료로 많이 사용되는데 강우에 의해 유출되어 하천의 수질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박테리아는 동물의 배설물과 하수도에서 넘친 발생수에서 많이 검출됩니다. 금속류는 납, 구리, 니켈 등 도시지역 강우 유출수에서 흔히 검출되는 물질입니다. 또한 금속물질은 생물농축과 음용수의 오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인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생물농축이란 생태계 내에서 생물의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중금속과 같은 특정 유기화학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의 주요 비저모염인 토양의 육실을 막기 위해 최적 관리 기술이란 것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농촌의 비저모염원 저감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볏짚 거적 피복은 토양의 표면을 거적으로 덮는 방법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사구를 조성하면 밭에서 나가는 물이 침사구에서 한번 고이고 배출되기 때문에 흙탕물이 가라앉혀 비저모염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잔디 식생 여과대는 잔디를 식재하여 초생대를 조성함으로써 밭에서의 토사 유출을 저감하는 기술입니다. 침투 집단은 집단을 말아 땅에 묻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물이 바로 배수로로 흘러가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면서 비저모염 제거는 물론 가뭄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침투 집단은 비온 뒤 가라앉은 오염물질과 잡초를 제거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도시 속에서 비저모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 중 자연형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은 강우 유출수를 저류하여 침전 등에 의하여 비저모염원을 제거합니다. 안산 갈대습지 같은 인공습지는 자연상태의 습지가 보유하고 있는 정화 능력을 인위적으로 향상시켜 비저모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침투시설은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고 식생형 시설은 토양의 여과 및 식물의 흡착작용으로 비저모염 물질을 저감시키는 시설입니다. 앞서 도시와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원들을 알아보았는데요. 같은 비저모염 물질이더라도 농촌 비저모염원은 도시 비저모염원과 달리 자연적, 지역적, 시기적, 인위적 조건에 따라 오염물질의 발생 특성의 편차가 매우 심하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즉, 농촌 비저모염원의 유출 장소를 더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비저모염원 예방 활동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하네요. 농촌 지역의 비저모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축 분뇨 야적 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한다. 둘째, 하천 고수부지에 불법 경작을 하지 않는다. 셋째, 중간 낙수 후에 논의 배수 물골을 5cm만 높여서 비저모염 물질의 발생을 줄인다. 넷째, 밭은 나지 상태로 두지 말고 볏짚이나 수확 후 잔재물로 지면을 덮어 비저모염 물질 발생을 줄인다. 다섯째, 비료는 시비 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한다. 여섯째, 비예보 시 농약 살포를 자제한다. 일곱째, 부숙이 충분히 된 퇴비를 사용한다.
계절제,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비료 포대 등을 방치하거나 함부로 서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농촌 비저모염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예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축분뇨, 농약, 비료 등이 빗물에 같이 흘러가면서 주변 하천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촌은 도시보다 비저모염원 배출원이 광범위하여 저감시설 설치가 어렵고 명확한 기준마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유역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예방법을 통하여 같이 농촌 비저모염원을 줄여보도록 노력해보면 어떨까요?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철, 농촌에는 농업활동이 한창입니다. 농업활동을 함에 따라 더욱 잘 관리해야 하는 농촌 비저모염. 실제로 비저모염원 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토지개가 57.5%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축산개 38.1%가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비저모염이란 무엇일까요? 농촌 비저모염은 크게 농가 밭 등의 농업에 의한 오염과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오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의한 오염으로는 화학비료, 농약, 토사, 영농 폐기물 등이 원인 물질이고 가축 사육으로 인한 오염으로는 가축 분뇨, 축산 폐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저모염원이 하천으로 유출되게 되면 하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농약은 어류 폐사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하천의 부영양화 및 녹조 발생을 촉진시키고 퇴비 및 축산 분뇨는 하천의 녹조 발생뿐만 아니라 세균까지 유출시킵니다. 또한 토사는 수생생물의 호흡, 성장, 생식 장애 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렇다면 농촌 비저모염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도시 비저모염과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 비저모염은 산업단지 제조업, 주택단지, 일상생활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원으로 인한 오염이며 단위 면적당 배출 부하량이 크고 비저모염 저감시설 설치 등이 용이해 현재도 다양한 구조물을 통한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비저모염은 배출원이 광범위하고 단위 면적당 배출 부하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저감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워 오염물질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농촌 비저모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역 구성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농촌 비저모염 예방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빅화이역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비 처방을 받아 비료는 적정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쓰레기를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논의 배수 물고를 5cm 정도로 높여 토사의 유실과 유출수의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농업활동 시 농약 살포를 자제하고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 재배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활동 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을 수거해서 오염원이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가축 분뇨 야적은 하지 말아야 하며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분이나 퇴비를 보관할 경우 반드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오기 전 농업, 축산 활동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도시 비저모염 못지않게 중요한 농촌 비저모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으로 비저모염으로부터 환경을 지켜냅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저모염 예방 서포터즈 2기 비타민 팀입니다.
여러분, 농촌 지역의 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정말요?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 정책에도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다양한 환경오염 중에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비점오염이라는 것에 대해 소개해 드릴 것인데요. 도시와 농촌 비점오염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농촌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집중 필수! 집중! 오늘 가장 큰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비점오염이란 점오염과는 달리 일정한 배출구 없이 분산된 상태에서 배출이 이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로나 주차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혹은 농지에서의 농약과 비료살포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점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인데요. 중금속이 함유된 산업과 광산 폐수로부터 오염된 물은 미나마타병과 이타이타이병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호흡기와 피부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과 방사선 물질에 노출될 경우 암, 기형아, 생식기 장애 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점오염은 크게 도시 비점오염과 농촌 비점오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도시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도시 비점오염이란 지붕, 도로, 길가 등에 쌓여있던 오염 물질이 강우시 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유입되어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발생되는 도시 비점오염에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분진, 담배, 꽁초 및 쓰레기, 반려동물의 배변 등이 있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도시 비점오염에는 자동차의 통행으로 인해 발생된 기름, 야적장에 방치된 산업원료, 처치되지 않은 세균과 세차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 비점오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함유식 하수관 원료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건기 시에는 발생된 하수를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하지만 강우 시에는 유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차집 용량 이상의 하수 및 초기우수는 하천으로 방류되며 큰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도시 지역은 단위 면적당 배출 부하량이 높고 저감시설의 설치 등이 용이하여 현재에도 다양한 구조물을 통해 저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최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농촌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네. 농촌 비점오염이란 농경지나 목축지 등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 및 인위적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의미합니다. 농촌 지역 활동과 관련하여 오염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염입니다. 이는 농촌 거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폐생활용품인 비닐, 플라스틱 봉지, 폐가전제품과 포장재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 투입재로부터 발생되는 오염입니다. 농가 밭에서 살충제, 제초제와 같은 농약이나 비료가 주요 오염 원인으로 작용하며 강우 시 토양 침식에 따른 영양염류를 함유한 농경 배수와 농경 잔재물이 유출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폐비닐과 봉지 폐포장재와 용기, 사용한 포트, 폐시설 기자재 등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와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입니다. 대표적으로 축산 분뇨가 있는데요. 이때 대규모 축사를 제외한 미규제 축산 농가의 경우 관리가 미흡하여 강우 시 다양한 오염 유출수가 방류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은 대부분 비점오염 유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오염 물질의 변동폭이 심하여 관리 기준 정립이 어렵습니다. 또한 한 곳으로 집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수량이 많아 정화 처리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촌은 배출원이 광범위하여 시설 설치가 어렵고 비구조적 방법이나 친환경을 고려한 유업 구성원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농촌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 지역의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특성 변화로 비점오염 물질의 유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발 사업으로 인한 불투 수면율 상승으로 비점오염원 부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 비점오염을 줄이는 것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 여우비와 함께 농촌 지역 비점오염 저감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농촌 지역 비점오염을 저감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쓰레기를 방치하지 말 것.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비료포대 등 농사를 지으면서 생긴 쓰레기들을 방치하거나 함부로 소각하면 안 됩니다. 강우에 휩쓸려 내려간 쓰레기는 수생생물의 광합성, 호흡, 성장, 생식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시비 처방을 받을 것.
비료는 토양에 맞는 비료와 비료 사용 적정량을 처방해주는 12처방을 받아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됩니다. 셋째, 농약 살포를 자제할 것. 특히 비예보가 있을 때 농약 살포를 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약은 플랑크톤과 같은 수생물에 축적되어 먹이 사슬을 통해 생물 농축을 일으켜 어류 및 조류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물고를 높일 것. 모내기철, 물고 조절기 등을 실시하여 논에서 흙탕물이 유출되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을 저감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비점오염 예방, 어렵지 않죠? 모두 동참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보아요. 시골지, 잘 지내?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줌으로만 보는 거야? 이제 볼 때도 되지 않았어? 맞지. 도시지야, 이번 주말에 우리 동네 놀러오지 않을래? 너 요즘 엄청 할 일 많다고 힘들어했잖아. 나랑 같이 여기서 힐링하고 가. 너무 좋아. 이번 주 주말? 당장 갈게. 그래. 이번 주 주말에 보자. 안녕. 안녕. 시골지야, 여기 왜 이래? 시원하게 몸 좀 담그고 수영 좀 하려 했더니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더러운 거야? 이게 다 비점오염 물질 때문이야. 저번 주에 장마로 비가 많이 내렸었거든? 그때 이곳저곳에서 비점오염 물질들이 비를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물이 됐어.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혼자서는 잘 되지 않네. 다른 지들도 노력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만 비점오염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들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농촌에서도 큰 문제야. 축사, 농경지 등에서 발생되는 자연적 현상과 비료, 농약, 불법 소각, 생산활동 등으로 발생한 인위적 영향을 모두 크게 받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비점오염 관리가 더더욱 중요하거든. 아, 장마철에 들판이 쓰레기로 뒤덮이고 수질이 오염되는 게 바로 비점오염이라는 것 때문이구나. 그런데 환경오염에 관한 여러 가지들을 들어봤지만 비점오염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시골지야, 비점오염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당연하지. 비점오염은 단어가 아무래도 좀 생소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염원이기도 해. 비점오염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농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의미해. 조금 어렵지? 비점오염의 반대인 점오염원 설명을 들으면 훨씬 수월해질 거야. 점오염원은 공장, 가정하수, 분뇨처리장, 축가농사 등 오염물질의 유출과 배출 경로가 명확한 오염원이야. 그럼 그 반대가 비점오염이겠지. 이제 차이를 알겠니? 응, 이제 완벽히 이해됐어. 고마워, 시골지야.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되는 수질 오염원이 비점오염이라 했는데 그럼 다양한 장소에서 배출되기도 하겠네. 응, 그렇지.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도시와 지금 여기 농촌의 비점오염 간 차이점도 있니? 오, 예리한데 내가 둘 지역 간의 차이점을 잠깐 설명해줄게. 일단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원은 산업단지에서 일어나는 제조, 가공 및 주택단지에서의 일상생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점오염원을 의미해. 농촌 지역에서 일어나는 비점오염원에 비해 각종 유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수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해. 오, 그렇구나. 물론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은 도시 지역에 비해 농도는 작지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부하량과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또 농경지에 남아있다가 강우 시 유출되는 비료, 농약, 가축의 배설물 등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 물질이야. 도시와 시골 어떤 지역이든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럼 농촌 비점오염원과 도시 비점오염원의 큰 차이점이 뭐야?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방안에 있어. 시골 지역의 비점오염원은 아무래도 도시 지역과 달리 쓰레기를 직접 소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분리배출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 그러니 우리가 더욱 힘을 모아 관심을 가져야겠지? 그러면 농촌과 도시가 공생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비점오염 저감이 특히 중요하겠네? 맞아. 도시 지역의 비점오염보다 농도가 낮기는 하지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발생량과 더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농촌 지역의 비점오염 예방은 아주 중요해. 그렇구나. 저기 쓰레기를 소각하면서 나는 연기 좀 봐.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어. 맞아. 농촌 지역의 쓰레기 소각은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우리 쥐들의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해. 그리고 저기 농수로도 봐. 농촌에서는 이 수로로 농업 용수뿐만 아니라 생활폐수 등도 배출되는 곳이 많아 관리가 꼭 필요하지. 정말이네. 농수로가 매립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잖아. 이런 곳에서 오염이 발생하면 악취나 자연경관 저해와 같은 문제가 더 크겠구나. 맞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지 너처럼 농촌 지역은 환경오염이 심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도시는 물론 농촌 지역도 비점오염 예방을 노력해야 한다고. 그렇구나. 잘 이해했어. 시골지야, 비점오염을 줄이고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너의 설명을 들어보니 시골에 놀러와 있는 동안이라도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 노력해보고 싶어. 농촌에서의 비점오염 저감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꽤나 기초적인 수준이야. 농촌에서는 농수로를 통해 농업 용수의 관배수뿐만 아니라 생활폐수 등도 배출되는 곳이 많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쓰레기를 직접 소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리배출이나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아름다운 시골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 건강의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해. 그럼 이제부터 농촌의 비점오염 저감 방법을 알려줄게. 먼저 가축 분유를 비가림 없이 수로나 하천변에 야적하면 안 돼. 좀 말이 어려웠지? 야적한다는 임시로 어떤 물건을 한 대에 쌓아놓는 것을 말해. 둘째, 하천 고수부지에서 불법 경작을 해서는 안 돼.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지? 셋째, 중간 낙수 후에 논의 배수물고 높이를 5cm 정도 높여서 비점오염 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어. 배수물고는 농촌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 거야. 넷째, 밭을 나무나 풀 없이 흙이 그대로 드러난 나지 상태로 두지 않고 볏짚이나 수확 후의 잔재물로 지면을 덮어 비점오염 물질 발생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 마지막으로 비료는 재배하는 작물에 인위적으로 공급하는 시비 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해야 해. 우리나라는 비료 사용률이 특히나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유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야. 나는 널 만나기 전까지 비점오염이 뭔지도 몰랐는데 넌 꽤나 많은 지식들을 갖고 실천하고 있었구나. 시골은 분명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펼쳐진 곳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비점오염이 심각할 줄이야. 나도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도시에 사는 나까지 다 함께 실천하도록 노력할게.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다음에 보자. 오늘은 고령에서 의미 있는 현장 체험학습을 할 거예요. 저번 수업 시간에 배운 비점오염에 대해 기억하나요? 네네. 생활 쓰레기, 세차 시 흘러나오는 세제, 반려동물의 배변 등이 빗물에 쓸려가서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건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점오염원이었어요. 그런데 농촌이 도시보다 비점오염이 더 심각하답니다. 얼마나 더 심각해요? 4대강으로 연간 들어오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이 72%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 60%는 농촌에서부터 발생한답니다. 농촌의 비점오염원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다들 숙제 해왔나요? 네, 농촌의 비점오염원에 대해 미리 조사해왔어요. 잘했어요. 초록대학생이 발표해볼까요? 네, 비료, 농약, 퇴비, 쓰레기, 토사 등이 있어요. 비료는 영양물질이라서 하천과 호수의 부영양화를 일으키고 녹조를 발생시켜요. 토양의 성질에 맞는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해요. 잔여 비료가 있다면 비에 쓸려 내려가 수질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와 같은 농약은 생물 농축으로 어류의 폐사를 발생시켜요. 또 농약엔 다이옥신이라는 발암물질이 있대요. 비예보가 있을 땐 농약 살포를 자제해야 해요. 수생생물이 농약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수생생물을 사람이 섭취한다면 정상적인 장기 기능을 저해해 질병에 취약해질 위험이 있어요. 결국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군요. 분뇨와 퇴비가 하천으로 쓸려 내려가면 세균이 유출되고 용존산소가 고갈되어 녹조 발생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부숙이 충분히 된 퇴비를 사용해야 해요. 부숙된 퇴비는 뭐가 달라요? 부숙된 퇴비는 가축의 분유를 발효시키고 건조하여 분말 형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야 세균 유출을 막을 수 있어요. 토사가 비에 쓸려가면 수생생물의 호흡, 성장, 그리고 생식장애를 유발해요. 그래서 모내기철에는 물고를 높여 흙탕물 유출을 예방해야 해요.
농촌에도 도시처럼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하천 오염을 일으켜요.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들은 어떤 게 있죠? 농업용 폐비닐, 농약병, 비료 포대 같은 농사에 쓰이는 것들이요. 함부로 소각해버리면 산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에 버려야 해요. 오늘 현장 체험학습 어땠나요? 농촌의 비점오염원에 대해 알고 나니 왜 농촌이 비점오염이 심각한지 알겠어요. 비료, 농약, 퇴비 같은 농사에 쓰이는 물질들이 모두 비점오염원이더라고요. 특히 농촌은 도시보다 하천이 많아서 수질오염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제대로 파악했네요. 의미 있는 경험이 됐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비점오염 서포터즈 2기 NPC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농촌지역 비점오염원입니다. 우선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무엇일까요? 점오염원은 폐수 배출 시설, 하수 발생 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 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합니다. 그 중에서 농촌에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농업 비점오염원은 논, 밭, 과수원, 초지, 시설 재배지 등과 같은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유기물, 영양염류, 유사, 유해 화합물과 중금속, 미생물 및 협작물을 포함하여 주로 비료, 퇴비, 농약, 작물 잔재물, 토양 등에서 기인합니다. 농촌 비점오염원은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으로 대부분 강우시 배출되며 생활 폐수, 생활 쓰레기,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에 의한 잔여물이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농촌은 도시와는 다른 비점오염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촌에서는 농수로를 통해 농업용수의 관배수뿐만 아니라 생활폐수 등도 배출되는 곳이 많아 함께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농수로가 매립되어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고 오염물질에 의한 악취가 발생할 경우 인근 주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며 경관을 저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과 달리 쓰레기를 직접 소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리배출 및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폐비닐 및 플라스틱 재질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물환경기본계획 전국오염 부하량 산정 및 전망 자료를 확인해보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비점오염 부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새만금호의 경우 비점오염원 중 농업 비점오염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52%나 됩니다. 농업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농촌의 비점오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과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인데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으로는 4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과잉 시비, 농업 폐수, 농약, 제초제, 토양 유실입니다.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으로도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 폐수, 불법 소각, 영농 폐기물, 생활 쓰레기입니다. 이러한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들은 어떤 방식으로 저감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토양 검정 시비입니다. 사람들이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 건강을 유지하듯이 논, 밭, 토양도 매년 토양 검정을 통해 토양 환경을 체크함으로써 튼튼하고 건강한 토양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토양 검정 시비의 목적은 작물의 생산량을 유지하면서도 과다 사용되는 퇴비와 비료 투입량을 줄여 농지에서 유출이 발생할 때
비저모형 물질의 농도와 부하를 줄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토양검정 시비는 농작물 재배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작물을 심기 전인 농한기에 퇴비, 비료 등을 사용하기 전에 토양 시료를 채취해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검정을 일해야 하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두 번째로 완효성 비료입니다. 일반 비료는 물과 접촉 시 비료 성분이 빠르게 녹지만 완효성 비료는 비료 성분이 서서히 녹도록 만든 비료입니다. 완효성 비료는 밑거름으로 한번 주면 20일에서 200일까지도 효과가 계속되기 때문에 웃거름을 줄 필요가 없어 비료 사용량과 비료 살포에 대한 노동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물고 조절 장치입니다. 물고 관리는 고령화된 농촌에서의 노동력 절감 효과 외에도 농업용 수자원 보전과 비저모형 부하를 줄여서 저수지와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배수물고로 물고 높이를 적정하게 유지하면 논의 단수심을 증가시켜 관계량을 줄일 수 있고 무분별한 배수량을 줄임으로써 농업 비저모형 물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볏짚 거적 지표 피복입니다. 볏짚 거적 지표 피복은 밭의 토양 침투를 증가시키고 유속 및 유출량 감소를 통해 토양 유실과 비저모염원을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사구 조성입니다. 밭고랑으로 빗물이 흘러나가면서 침사지에 머물며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침사구가 없는 밭에 비해 밭에서 나오는 비저모형 물질을 최대로 70에서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논습지와 초생대 조성 등 비저오염을 줄일 수 있는 최적관리 비법 BMP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들을 더불어 국민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분리수거 철저와 쓰레기 소각의 비율을 줄이며 폐기물 관리, 깨끗한 환경 유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농촌 비저모염이 줄어들며 수질오염을 절감시키고 환경을 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NPC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저무염 예방 서포터즈 2기 GOMP입니다. 오늘의 GOMP 뉴스입니다. 비저무염원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농촌과 도시에서의 비저무염원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도시에서 나타나는 비저무염원을 살펴봅시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비저모형원은 평소 지붕, 도로, 길가 등에 쌓여있던 토사, 중금속 영양물질 등과 같은 오염물질들이 강우시 빗물에 쏠려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이나 호수의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도로와 주차장은 사람과 자동차의 활동으로 인하여 건기시 입자물질, 중금속,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이 축적되고 도시지역의 대기 및 수지 관련 오염물질은 강우시 유출되어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 등을 유발하는 비저모염물질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비저모염원에서 강우시 유출되는 비저모염물질은 강우 유출 초기에 높은 농도의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초기 강우 현상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농촌에서 나타나는 비저모염원을 살펴봅시다. 농촌에서 발생하는 비저모염원은 통상적으로 논, 밭, 과수원, 초지, 비닐하우스 등과 같은 농경지에 살포된 농약, 비료, 분뇨를 포함하는 농업활동과 관련된 불특정 오염 발생원을 말합니다. 농촌 비저모염원은 자연적인 조건과 인위적인 조건의 영향을 받아 평시 또는 강우시 발생되는 물과 함께 배수로나 하천, 저수지로 유입되게 되는데요. 자연적인 조건에는 강우의 세기와 양, 토성, 경작지의 경사 및 길이, 지형 조건 등이 있고 인위적인 조건에서는 지역에 따른 토지 이용 상황, 비료 사용량, 관계 및 배수 등이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비저모염원의 유입 경로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도시에서는 지붕, 도로, 길가 등에 쌓여있던 오염물질들이 강우시 빗물에 쏠려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됩니다. 반면에 농촌에서는 논, 밭, 축사 등에서 생기는 오염물질들이 강우시 하천 저수지로 유입되어 오염됩니다. 다음 기사는 농촌지역의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발생을 줄이는 방법은 첫 번째, 비료는 시비 처방을 받아서 꼭 필요한 양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비가 오기 전 비료나 농약 살포를 자제합니다. 세 번째, 농약병이나 비료 포대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 소각을 금지합니다. 네 번째, 추fun이나 퇴비는 반드시 덮개 등 비가림 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섯 번째, 농업용수는 강우시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도록 적정량을 공급합니다. 1월부터 12월 동안에 농촌지역에서 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 저감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월에는 객토, 퇴비를 할 때입니다. 퇴비 후에는 꼭 물꼬를 막아주시고 사용한 농약병 등을 분리수거해주세요. 2월에는 논과 밭을 갈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논 물꼬를 막아두고 보리밭에 12후 물이 흘러나가지 않게 잘 관리해주세요. 3월에는 논가리, 논물 가두기와 벼 종자를 소독하고 밭에 파종할 때입니다. 비료를 뿌리기 전에 적정 비료량을 파악하세요. 4월에는 모를 기르고 콩이랑 고구마를 심을 때입니다. 논을 갈고 논에 물을 가두세요. 밭에서 물이 빠져나오는 곳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어 흙탕물이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해주세요. 5월은 모내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밑거름을 주시고 방충에 방제도 해주세요. 물은 깊이 내시고 꼭 물꼬를 막아주세요. 6월은 보리를 수확하고 벼 모내기를 할 때입니다. 밭에 뿌리는 제초제 사용을 줄여주시고 물을 뺄 때 제초제, 농약, 비료가 빠져나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7월은 논에 물을 걸러놓는 때입니다. 병충해에 대비해주시고 방제 후 바로 물을 빼지 않습니다. 농약병이나 비료 포대는 깨끗이 치웁니다. 8월은 벼 이삭이 팰 때입니다. 태풍과 가뭄에 대비하여 마을을 점검해주세요. 9월은 벼가 익어갈 때입니다. 수확을 준비하며 물을 빼주세요. 또 밭에 작물도 수확할 때입니다. 농약병과 비료 포대는 분리 배출하여 주세요. 10월은 벼와 콩 수확의 시기입니다. 수확한 농과 밭에 농가리를 해주세요. 잔재물을 밭에 널어놔 가을 가뭄을 대비합니다. 물꼬는 막고 제초제 사용을 줄여주세요. 11월입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났으나 물꼬 관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빈 농경지는 호미를 식재합니다. 12월은 철새가 찾아올 때입니다. 물꼬를 막아 논에 물을 대주세요. 관수와 배수로 정비도 철저히 해주세요. 농촌 비점오염 예방 다 같이 실천해요. 지금까지 GOMP였습니다.